2,088만 원. 딱 2시간짜리 행사에 붙은 가격표입니다. 서울 강남으로 가면 3,414만 원까지 뛰어요. 웨딩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계는 째깍거리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 한 곡이 흐르면 이미 5분입니다. 하객들은 뷔페 줄에 서 있고 다음 커플이 대기실에서 웨딩 마치를 기다리고 있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30분 간격으로 신랑 신부가 교체되는 풍경. 누군가는 이걸 축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축하야? 아니면 산업이야? 미혼 남녀 절반 가까이가 결혼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대. 어떤 부부는 그 수천만 원으로 사업을 차렸고 어떤 부부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값은 1억 원이 올랐어요.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추억을 얻었고 올리지 않은 사람은 통장 잔고를 얻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결혼식이라는 의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후 2시 웨딩홀 대문이 열립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흐르고 축가 한 곡이 끝나면 시계는 이미 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객 300명 중 절반은 아직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뷔페 쪽 복도에는 벌써 줄이 서 있죠. 30분 뒤 같은 홀에 다른 신랑 신부가 들어옵니다. 꽃장식은 그대로 조명색만 바뀌었어요. 하루에 67쌍이 같은 버질로드를 걸어갑니다. 이걸 결혼식이라 부르기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더 가까운 풍경이에요.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려면 얼마가 드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00곳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평균 계약 금액은 2,091만 원이었어요. 여기에는 예식장 대관료, 기본 장식비, 식대, 스튜디오와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국 평균이에요. 서울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과 서초와 송파로 범위를 좁히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시점 강남권 평균은 3,414만 원, 전국 평균보다 무려 1,300만 원이 더 높죠. 대관료만 따져도 전국 평균이 407만 원인데 강남은 694만 원입니다. 예식 시간 60분짜리 계약은 그나마 1,200만 원 선인데 180분이 넘어가면 2,740만 원까지 뛰어요. 결혼식이 짧을수록 싸다는 건 결국 그 5분짜리 축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강남 고가 예식장의 1인당 식대는 2025년 10월 12만 원이었는데 불과 2달 만에 14만 2천 원으로 18.3%나 뛰었습니다. 하객 200명을 초대하면 식대만 2,84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관료, 스드메, 혼수를 얹으면 한 번의 예식에 5천만 원 이상이 증발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2시간짜리 행사에 붙은 가격표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겨요. 사람들은 정말 이 돈을 기꺼이 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걸까? 그 답은 하객들의 주머니 속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건네는 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카카오페이 기준 축의금 평균 송금액은 5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2025년 이 숫자가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축의금도 따라 올랐다고 말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해요. 식대가 1인당 8만 원을 넘기면서 5만 원 낼 거면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수천 개의 댓글을 달며 퍼졌거든요. 축의금이 축하의 마음을 담는 봉투에서 식대를 결제하는 영수증으로 변질된 순간이었습니다. 암묵적 공식은 이렇게 굳어졌어요. 참석하면 10만 원, 불참이면 5만 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평균은 6만 원, 30대에서 40대는 10만 원, 50대에서 60대는 12만 원. 호텔 예식이면 평균이 12만 원으로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축의금의 기준이 얼마나 축하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 식장 밥값이 얼마인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축하의 크기가 식당 메뉴판에 의해 결정되는 기묘한 세상이 된 셈이죠. 카메라를 돌려서 하객의 입장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 가을 한 달에 결혼식을 4번 다녀왔어요. 축의금으로만 40만 원, 거기에 교통비와 옷차림까지 생각하면 5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월급의 4분의 1이 결혼식 시즌에 증발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즘 결혼식 풍경이 달라졌어요. 축의금 봉투를 접수대에 놓고 뷔페에서 밥 한 그릇 먹고는 10분 만에 빠져나가는 하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축하하는 마음이 안 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례적으로 왔고 의무적으로 돈을 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객 명단 수와 축의금 총액에 신경을 쓰고 하객은 식대 이상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양가 부모님은 지인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 더 큰 홀을 잡아요. 축하라는 본래의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건 돈의 흐름만 빙빙 도는 구조입니다. 결혼식이 두 사람의 사랑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백 명이 참여하는 금전거래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그 품앗이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이 바퀴에서 내리고 싶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결혼은 할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뿌리를 캐보면 1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0년대 초반, 한국의 스몰 웨딩이라는 단어가 처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을 동원하는 대형 예식 대신 가까운 가족과 친구 몇십 명만 불러 조용히 치르는 결혼식. 당시만 해도 이건 소수의 독특한 선택이었어요. 애가 돈이 없나 왜 초라하게 하지? 라는 시선이 따라붙었죠.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하객 300명 앞에서 서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결혼식인지 처음으로 물음표를 단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아무도 예상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아예 금지됐어요. 수백 명을 초대하려던 예비 부부들은 하루아침에 계획을 엎어야 했습니다. 예식장은 텅 비었고 하객 수를 손에 꼽을 수 있는 작은 결혼식이 강제로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치른 부부들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만족감을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객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했어요. 진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왔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경험한 작은 결혼식이 뜻밖의 감동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뒤에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흐름은 스몰 웨딩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아예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는 노웨딩.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24년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결혼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상대와 의견이 맞는다면 생략해도 된다가 37.8%, 굳이 필요 없다가 11.4%였죠. 듀오가 2026년 2월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선택할 대안 1위는 결혼식 생략, 즉 노웨딩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주거 조건 조정이 20%, 비수기나 평일 예식이 16%로 그 뒤를 이었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웨딩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에요. 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는 적극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예식 대신 더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싶다는 응답이 40.7%로 1위를 차지한 건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선택, 포기가 아니라 재설계, 이 차이를 이해해야 노웨딩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3살 김정윤 씨는 2022년에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대체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디지털 에이전시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고 해요. 결혼식 비용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아낀 약 3천만 원을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2시간짜리 행사 대신 두 사람의 미래에 베팅한 셈이죠. 김 씨는 청첩장 대신 사진과 글귀를 넣은 결혼 알림장을 직접 만들어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축의금 대신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받았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과감합니다. 30대 박 씨 부부는 결혼식만 생략한 게 아니에요. 웨딩 사진, 결혼 반지, 신혼여행까지 전부 건너뛰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한 곳에 몰아넣었어요. 신혼집. 남들에게 잘 살겠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대신 진짜로 잘 살기 위한 기반에 투자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억 원 가까이 올랐어요. 처음에 결혼식은 해야지라며 말리던 시어머니도 지금은 만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시간의 추억 대신 1억 원의 자산을 얻은 셈이니 숫자만 놓고 보면 이보다 수익률 높은 결혼 전략도 드물 겁니다. 하지만 모든 노웨딩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부모님 설득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벽에 관한 것입니다. 한 인터뷰인은 계속 결혼식을 권유하는 부모님과 수개월간 실랑이를 벌였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비용을 계산해서 보여줘도 부모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하는 건데 주변에 뭐라고 하겠니? 결국 어떻게 해결됐느냐면 부모님이 듣다 질렸는지 그냥 하지 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웃기면서도 쓸쓸한 실화입니다. 이 부부는 축의금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기 위해 부모님 전용 모바일 축의금 링크를 만들었어요. 부모님 지인들이 그 링크를 통해 축의금을 보낼 수 있게 한 거죠. 결혼식이라는 형식은 생략했지만 부모님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품앗이의 기능은 살리는 타협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혼인신고 후 직계가족만 초대해 작은 피로연을 계획 중인 28살 최 씨의 이야기도 있어요. 장소 대여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결혼 준비 비용 전부 합쳐 400만 원 정도가 예산입니다. 전국 평균 결혼 비용 2,091만 원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결국 우리 두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행복하면 형식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이 노웨딩 세대의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하는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들어봐야 공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노웨딩이 완벽한 정답처럼 들릴 수 있어요. 돈도 아끼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아낀 돈으로 집도 사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선택은 없습니다. 노웨딩을 계획했다가 결국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흐름의 또 다른 면을 비춰줘요. 36살 최영은 씨의 사연이 대표적입니다. 최 씨는 신랑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노웨딩을 결심했어요. 웨딩 촬영과 혼인신고로 결혼식을 대신하려 했죠. 그런데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선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이 단순히 당사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제대로 키웠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최 씨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축의금은 일종의 품앗이다. 지금까지 남의 결혼식에 보낸 돈을 회수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결혼식은 부모에게도 인생의 큰 의례다. 결국 최 씨는 선택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개인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듀오가 2026년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결혼 간소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 1위는 고착화된 결혼 절차로 40.6%였어요. 2위는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26.3%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66.9%. 결혼 간소화를 원하는 당사자 3명 중 2명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관성과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성세대의 입장에도 나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결혼식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경조사에 참석하고 축의금을 내온 관계의 총결산이자 자녀를 사회적으로 독립시키는 공식 선언이었죠. 그 세계에서 결혼식을 생략한다는 건 마치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나는 것과 비슷한 불안을 주는 겁니다. 결혼식은 나의 행사인가? 우리 가족의 행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대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나의 행사라고 말하고 부모 세대는 가족의 행사라고 믿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의례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웨딩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화적 단층선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도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나시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시는 일본어로 없음이라는 뜻이고 혼은 결혼이니까 말 그대로 식 없는 결혼입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예식을 통째로 건너뛰는 거죠. 여기에 포토혼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웨딩 촬영만 하고 식은 생략하는 방식인데 사진으로 추억은 남기되 수백만 엔짜리 피로연은 치르지 않겠다는 선택이죠. 일본의 결혼식은 원래 한국보다 훨씬 길고 비쌉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진행되고 평균 예식 비용은 약 343만 9천엔, 한국 돈으로 약 3,300만 원 수준이에요. 축의금도 최소 3만 엔, 그러니까 약 30만 원부터 시작하니 하객 부담도 한국 못지않죠. 이런 무게감 때문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원룸에서 시작해서 살고 결혼식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20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일본 결혼식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이전 수준의 80%대에 머물러 있어요. 나시혼과 포토혼이 그 20%를 잠식해버린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웨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객 50명 이하의 소규모 결혼식이에요. 미국 웨딩 플랫폼 더낫 이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결혼식 평균 비용은 3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5천 달러, 약 700만 원이나 뛰었어요. 이런 비용 압박 속에서 하객 수를 50명 이하로 줄인 결혼식 비율은 17%까지 올라갔고 아예 10명 이하만 초대하는 미니몬이라는 초소형 결혼식까지 등장했습니다. 50명 이하로 줄이면 평균 비용이 18,768달러, 약 2,600만 원으로 절반 이하가 되니까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소한 결혼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청에서 공무원이 주례사를 낭독하고 혼인을 선포하는 것으로 결혼이 성립돼요. 별도의 예식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죠. 원하는 사람들만 교회나 성당에서 추가로 종교 예식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프랑스도 비슷해요. 시장이나 부시장 앞에서 민법 조항을 낭독하고 서명하면 결혼이 완성됩니다. 그 뒤에 가까운 사람들과 야외에서 와인 한잔 나누는 게 전부인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면 결혼식이 간소해지는 흐름은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가치관 변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세대의 등장.
이 세 가지 물줄기가 동시에 합류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결혼의 정의가 다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유독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 그리고 세대 간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이겠죠. 이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들여다보면 노웨딩이라는 현상 뒤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의 균열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균열의 정체를 이렇게 진단해요.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웨딩을 결혼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결혼식이 가족과 친족 공동체를 중심에 둔 공개적 의례였다면 최근엔 두 사람의 관계와 선택을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높아진 비용이 계기가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사회적 과업이 아닌 부부간의 약속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확산한 결과다. 핵심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노웨딩은 결혼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관계 선언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결혼식이 줄어든 게 아니라 결혼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예전에는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알리는 행사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절차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수백 명 앞에서 선포하는 결혼에서 두 사람이 조용히 서명하는 결혼으로, 이건 축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대표적이에요. 280만 원에 계약한 스드메 패키지가 결제할 때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다는 사례가 실제로 보도됐습니다. 처음엔 마음껏 골라보세요 라고 하다가 막상 고르면 이건 기본이 아니라 옵션이라며 추가금을 붙이는 구조예요. 99만 원에 계약한 남성 예복이 결제할 때 200만 원을 넘긴 사례, 스튜디오 촬영에서만 100만 원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죠. 배보다 배꼽이 큰 셈입니다.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어요.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이 단어는 결혼 관련 비용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치솟는 현상을 꼬집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요. 젊은 세대가 간소한 결혼식을 지향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동시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예식장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결혼 서비스 업체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업체가 최소 금액만 안내하거나 추가금 정보는 아예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국회에서는 결혼 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법안이 발의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문화의 변화가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가로 기준을 재정의할 시점이라는 허창덕 교수의 말이 이 흐름의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화려한 웨딩홀의 조명이 꺼지고 화면이 조용해집니다. 남은 건 평범한 식탁 하나, 그 위에 놓인 꽃 한 다발,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 한 장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노웨딩은 결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의 본질이 뭔지를 가장 날카롭게 묻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2천만 원짜리 예식장을 빌려야 부부가 되는 건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미 부부인 건지, 300명의 하객 앞에서 서약해야 진짜인지, 두 사람만의 식탁에서 건배해도 진짜인지,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3천만 원을 아껴 사업에 투자한 김정윤 씨 부부도, 결혼식 비용 전부를 신혼집에 넣어 1억 원의 자산을 만든 박 씨 부부도, 부모님과 수개월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현실적 타협점을 찾은 부부도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결혼이라는 관계를 설계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양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서 전통적인 예식을 올린 최영은 씨의 선택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대 간의 이해와 양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결국 이건 결혼식을 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하나의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시대적 선언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의 통계가 보여주는 2,091만 원이란 숫자도, 듀오 설문에서 나온 27%라는 응답도, 일본의 나시온도, 미국의 마이크로 웨딩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혼의 주인공은 식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방향. 49.2%의 미혼 남녀가 결혼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결혼식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절반이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수백 명 앞에서 하든, 둘만의 식탁에서 하든, 시청 창구에서 서류 한 장으로 하든, 어떤 방식이든 진짜 결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노웨딩이라는 흐름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일 겁니다. 결혼은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어요. 형식이 달라도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설계하겠다는 약속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꽃 한 다발이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300명의 박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혼인신고서 위에 적힌 두 개의 이름.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